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센터장을 맡고 있는 가톨릭 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기선한 교수입니다. 오늘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가족분들에게 가족 교육을 하게 돼서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회복이라는 주제로 가족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러한 목차로 정신건강이 치유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회복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들은 어떠한지, 또 회복에 대한 새로운 관점들은 어떠한지, 또 회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는지, 또 우리가 회복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어떠한 재활 치료팀을 구성을 하는지, 또 알맞은 치료법과 재활 계획은 어떻게 짜야 되는지 이런 목차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정신질환이 정말 치유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누구나 생각하는 회복의 관점과 개념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자가 치료될 수 있다고 믿으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는 만약 당신의 가족 중 정신질환자가 있다면 그분이 회복될 수 있다고 믿는지, 또 여기 참여하시는 가족분들은 실제로 정신장애인들하고 같이 사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다음은 정신장애, 정신질환에 가진 가족의 현재와 2년 후의 회복 상태에 대해서 한번 100분 눌러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병든 상태에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간 것을 100%라고 한다면 현재 회복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또 향후 2년 후에는 어느 정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한번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가족 중에 환자한테 현재 무엇을 기대하는가 하는 부분은 환자의 상태와 그동안의 치료 과정, 경험, 그리고 가족들의 어떤 소망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 재발만 없어도 좋겠다 그런 분들이 계시고, 약물 복용이나 외래 치료를 더 이상 안 하고 치료 없이도 좋아지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청이나 망상 같은 양성 증상만이라도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또 약의 부작용으로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척 보기에 외관상 다른 사람들과 차이를 느끼지 않는 것이 완전히 좋아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능력만 있더라도 만족한다. 학교나 직장으로 돌아가서 공부를 계속하거나 직업 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또 지금 다니는 납병원으로부터 퇴원해서 가족이나 그 직장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또 너무 감정 기복이 심하고 화를 자주 내는데 또 불안한데 그런 감정 기복 없이 차분하게만 지내줘도 만족이다. 지금 있는 이 사회복지시설이나 거주시설에서 퇴원했으면 좋겠다. 또 병원에서 퇴원해서 집에서 잘 지냈으면 좋겠다. 몇 년 동안 전혀 재발이 없이 지내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다. 최소량의 약을 복용하면서 재발 없이 지냈으면 좋겠다. 외래 치료를 이제 더 이상 안 받고 그래도 이제 좋아지면 정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사고를 자유롭게 하고 표현을 좀 유창하게 하는 것이 완전히 좋아지는 그런 수준이 아니겠는가. 또 친척들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부모님이나 자녀들을 돌볼 능력까지 있고 미래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생각하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들을 환자의 상태나 과거 경험이나 또
가족들의 입장에 따라서 기대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회복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주요 정신장애는 할 수 없이 먹기 싫더라도 기본적으로 약물 치료를 꼭 잘 해줘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약물 치료의 용량이 세서 환자들이 그 부작용에 의해서 괴로움을 갖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적절하고 알맞은 약물 치료가 일단 가장 필요합니다. 증상은 조절되고 부작용은 최소화되는 그런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약을 잘 먹고 치료를 받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좀 인식하고 자진해서 약도 먹고 치료도 받으려는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병식이 좀 있어야 하고 본인이 뭐 좋던 싫던 간에 뭐 좋은 사람은 거의 없겠죠. 아무리 싫더라도 현실적으로 발병을 해서 병이 있음을 좀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죠. 병식이 있어야 되고 현실적인 수준에서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런 그 의료적인 치료 말고 여러 가지 재활 서비스에 대한 공급이라든지 혹은 직업에 대한 지원, 재정적인 지원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사회적 지지가 좀 필요하고 또 가족관계가 화목하고 환자라고 해서 너무 배척하지 않고 또 과잉 보호하지 않고 또 적절하게 비록 정신장애가 있는 환자가 집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새로운 가치와 어떤 의미, 가족 간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아서 좀 더 가족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그런 화목하고 긍정적인 가족관계가 필요하고 또 이 사회에서도 이런 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좀 관용적이고 수용적인 사회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1번과 2번은 환자분들이 잘 하셔야 되고 또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잘 해드려야 되겠지만 3번, 4번, 5번은 사회와 가족의 변화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라는 의료에 대한 수가 체계는 있고 의료적인 것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지만 아직도 사회적인 지지나 수용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에서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신장애인들이 사회에 적응하시기가 아직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게 되는 것이죠. 회복의 의미는 일반 대중이 갖고 있는 시각과 환자나 그의 가족들이 갖고 있는 시각과 의료진이 갖고 있는 것들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아무래도 의료진은 이런 주요 정신질환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그 목표가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은 회복이라는 것은 증상이 호전돼서 그래도 사회에서 살아갈 정도가 되는 것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환자나 그의 가족은 증상만이라도 완전히 소멸돼서 좀 정상적인 생각을 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일반 대중은 완전히 재발이 없고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태를 회복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장에 따라서 자기가 처한 입장에 따라서 이런 회복에 대한 개념, 치료에 대한 개념이 다 다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그렇지만 건강이란 단순히 병이 없거나 약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훌륭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적응 상태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당뇨병이 좀 있더라도 혹은 어렸을 때 큰 병을 알아서 장애가 좀 있더라도 그렇더라도 훌륭하게 신체적으로 그것을 보완하고 정신적으로 극복하고 사회적으로 잘 적응하면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주요 정신장애, 특히 조현병이나 조울증으로
대표되는 이런 주요 정신장애 환자들은 의학적인 치료, 약물 치료가 잘 되더라도 여러 가지 재활 치료를 잘해서 그분들이 좋아지도록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그런 재활 모형의 좀 영역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뇌기능의 손상에 의해서 어떤 그 정신병리가 생겨서 환각, 망상, 우울, 무감동 같은 이런 정신병리의 증상이 있으면 그때는 이제 약물 치료나 정신 치료로 잘 치료를 해줘야 되겠죠. 그런 그 어떤 뇌 기능의 손상에 대한 그래서 생긴 정신병리에 대한 다시 말하면 환각이나 망상에 대한 혹은 음성 증상에 대한 치료를 열심히 해서 좋아지더라도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회 기술을 보이고 자기가 그 집안의 남편이나 아들로서 혹은 직장의 어떤 고용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은 또 다르고요. 또 그렇게 증상이 없어져서 좋아졌더라도 그분이 정신장애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히고 주위의 편견에 의해서 소외되고 배제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증상이 남아있고 문제가 있더라도 그 기능 결함에 대해서 잘 우리가 도와줘서 사회 기술도 좀 훈련하고 또 직업 훈련도 받고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의 그 직업 기능을 갖다가 우리가 환청이 조금 들리더라도 그런 기능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기능이 됨으로써 직장 잘 다니고 부모님 잘 모시고 이럴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직장 잘 다니고 부모님한테 잘하니까 주위에서 전혀 편견 없이 좋은 대우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역별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손상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 생리적 혹은 해부학적인 구조나 기능이 상실되거나 어떤 이상이 생긴 상태, 즉 증상이 생긴 상태를 말하고요. 그래서 환각이나 망상이나 우울감이나 무감동 이런 것들이 이제 증상이 되겠고 이런 것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기능 결함, 펑션, 기능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정상이라고 생각되는 방식과 범위 내에서 활동 수행 능력이 제한되거나 부족한 상태를 말하고 직무 적응이 잘 안 되고 기술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눈칫발이 좀 없고 일상생활을 하는 어떤 태도도 부족하고 이런 거를 말합니다. 이럴 때는 재활 상담을 해서 부족한 기술을 열심히 훈련하고 재활 프로그램에 이제 참여하면 되시겠죠. 역할 장애라는 것은 정상이라고 생각되는 방식과 범위 내에서 역할 수행 능력이 제한되거나 부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증상이 없어지고 기술이 좋더라도 취업을 해서 잘 못 버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증상이 좀 있고 기술 훈련을 하더라도 기술이 좀 부족하지만 그런 취업을 해서 그래도 꿋꿋하게 버티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결국은 완전 취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게 다 조금씩 영역이 다르다는 것이고요. 이럴 때는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직업 재활 상담을 하고 역할 훈련을 하고 또 그분이 속한 환경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하고도 면담하고 취업했으면 사장님하고도 면담하고 그분을 취업해서 같이 하는 그 동료들한테도 교육도 시키고 그분의 상태에 대해서도 알리고 그래서 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드릴 게 필요하겠죠. 불이익이라는 것은 어떤 개인이 정상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일에 제한과 방해를 받는 불이익을 말하는데 이것은 이제 어떤 사회적 낙인이나 편견, 선입견 이런 것들 때문에 차별적 대우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권위 공호하고 편견 해소를 시키고 인식 개선하고 제도 변화를 하고 이런 사회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들의 초기에는 대개 증상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요.
이런 쪽은 의사들이 책임을 갖고 의료기관에서 약물치료나 정신치료를 통해서 도움을 드려야 됩니다. 이때는 이제 뭐가 문제인가 이런 것들을 주로 우리가 쳐다보고 어떤 증상이 있나 이런 거를 보게 되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좋아지셔서 증상 조절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기능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강점과 어떤 자원이 있는가를 우리가 파악하고 그분이 속한 환경이 어떠한지 또 보호인자가 뭐가 있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확인해서 굉장히 그분에 특화되고 개별화된 그런 포괄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이때는 환자가 치료 주체이죠. 의학적인 치료는 의사가 책임감을 갖고 치료의 주체가 될 수가 있죠. 약물 치료를 하는데 어떤 약을 선택해야 될지는 의사가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환자가 약물 치료를 결정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이런 재활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장기간의 과정이고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환자나 가족이나 치료자의 의지나 노력이나 희망에 따라서 앞으로의 경과가 달라지고 그다음에 하나의 팀, 재활팀을 이루어서 그분한테 특화된 개별화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두 개가 잘 맞물려야 환자가 좋아지겠지만 그래도 환자분들한테는 현실 상황의 결핍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거주도 도와드리고 혹은 재정 지원도 해드리고 또 직업을 잘 얻을 수 있게 직업에 대한 어떤 지원도 해드리고 이런 여러 가지 지지적인 서비스가 제도와 정책으로 보장이 되어야 환자가 좋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증상 조절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리고 약물 치료가 끝까지 이어져야 되겠지만 좀 좋아지면 어떤 다학제 팀에서 하는 이런 재활 서비스 환자도 당사자의 의견이 중요하고 그분의 자율적인 선택이 중요해지는 이런 재활 서비스 단계로 넘어가고 이런 것들을 좀 기초적으로 도와주기 위한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살 수 있는 집도 좀 살 수 있게끔 도와주고 돈도 주고 직업도 좀 잘 알선해주고 또 직업을 구하기 위한 구직 활동도 도와주고 또 의료급여로 이렇게 책정도 하게 해주고 또 어떤 재정적인 지원도 가게 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서비스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장애를 항상 괴롭히는 것은 이런 편견과 낙인, 거기에 이은 차별인데요. 그러니까 환자가 아무리 좋아져도 이런 대우를 받게 되면 다시 재발할 수도 있고 속상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죠. 그런데 이런 낙인의 기원은 차이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가 되면 이상한 얘기를 하고 환청이 들린다고 하고 또 약을 먹고 부작용이 심해서 뻣뻣해져서 걸어다니고 이러니까 차이가 확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차이를 인식하고 그런 차이에 대한 태도를 발전시켜서 선입견이나 어떤 편견을 만들고 그러면서 사회적 낙인이 생기고 결국 차별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 낙인을 없애기 위해서는 일단 치료를 잘 해서 차이를 거의 드러나지 않게끔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의 편견이나 어떤 선입견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와 수용을 강화시키는 교육 홍보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고 이런 그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차별에 대해서는 권익 옹호하고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하고 또 이러한 제도적 법적 또 교육적 사회적 장치들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활 서비스란 말을 많이 안 하고 회복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재활은 공급자적 측면에서 뭔가 재활 서비스를 준다는 데 의미가 있지만 회복은 당사자, 환자 당사자가 그래도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뭔가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기여하는 삶을
새롭게 살아가는 과정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회복은 비록 정신장애가 있지만 그런 정신질환에 큰 재앙을 딛고 성장하면서 자신의 삶의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발달시켜 가는 것으로 개인적이고 아주 독특한 과정이다. 그래서 어떤 가족들을 보면 비록 우리가 정신장애가 있는 가족 구성원이 있을지라도 이 환자를 통해서 우리도 인생의 많은 것을 새롭게 깨달았고 가족 간에 응집력이 생겼고 옛날에는 정말 교만하고 좀 뭐 과잉 의식이 있고 좀 남들 앞에서 좀 뭐랄까 가볍게 생활을 했다면 지금은 인생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남들도 도울 수 있고 관용적이고 그런 새로운 인생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정말 좋은 가족관계, 좋은 인생 목표를 갖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꽤 많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은 병이 완쾌되지 않았더라도 병에 의해 생긴 장애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럽고 희망적이고 기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과정이고 재활이라는 뜻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사회에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서비스와 기술을 제공하는 공급자적 시선에서의 의미인데 반해서 회복은 장애의 시련을 수용하고 극복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의 경험, 당사자의 극복하는 어떤 과정 이런 것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재활은 세상의 관점이고 관찰자들의 관점이고 공급자 관점인데 반해서 회복은 자기 관점이요, 주관적인 관점이요, 당사자의 관점이요, 가족들의 관점이다. 그래서 환자들이 이렇게 다시 회복이 돼서 재기하는 과정을 보면 환자들은 발병 초기에 이런 장애를 자신의 인생을 바꿔버린 아주 끔찍한 경험으로 경험하고 또 강제로 입원돼서 뭐 강박을 당한다 이런 경우에는 더욱더 아주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경험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 하지만 어쩔 수 없기에 심한 좌절과 절망을 경험합니다. 몇 번 재발하시는 분들도 허다하고요. 또 치료가 잘 되더라도 환각과 망상 같은 양성 증상은 좋아지지만 뭐 의욕이 없고 재미도 못 느끼고 생각도 별로 떠오르지 않고 감정도 느끼기가 어렵고 그래서 무감동하고 무의욕하고 뭐 무기력한 이러한 음성 증상들은 정말 치료가 잘 되지가 않거든요. 또한 그 어느 정도의 인지적 결손이 또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 때문에 과거로 100% 돌아갈 수 없다면 심한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시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해버린 자신의 인생을 받아들이고 그 수준에서나마 새롭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해서 그래서 자기 인생에 대한 새로운 관점, 새로운 삶의 태도를 발견하게 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회복의 과정, 재기하는 과정. 이러한 그 환자나 가족들의 경험이 회복 수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재기에 관련된 모형은 1990년대 초에 환자들이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을 통해서 출현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복을 통한 재기의 모형은 질병이나 또는 장애 자체보다 환자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재기의 모형에서는 항상 희망을 강조하게 됩니다. 여기서 희망은 과거에 병이 없었던 시기로 탁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지금 이 수준에서 어떤 긍정적인 면을 발견해서 희망을 찾아 나가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회복을 얘기하지만 환자의 회복 수준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뭐 어쩔 수가 없이 환자에 따라서 좋아지는 수준에 조금 다양성이 있습니다. 어떤 환자들은 아주 양호한 사회적 기능을 보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고 다른 사람들만큼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직업 능력도 병전 수준과 비슷하게 될 수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좋아지지만 사회적 기능에 약간의 손상을 계속 갖게 됩니다. 그래서 증상이 명백하진 않지만 지적 능력이나 사회적 기술은 조금 떨어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느리고 일상 대화 중에서도 빨리빨리 못 알아차리는 게 있고, 일을 시켜봐도 조금 느리고 잘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전문적인 일을 다시 시작하기는 어렵지만 현 상태에 맞춰서 기대를 좀 낮춰서 어떤 일을 찾아보면 또 하실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죠. 사회적 기능에 심각한 손상이 있어서 음성 증상이나 양성 증상이 아직도 명백하게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아주 어울리기 어렵고 다른 사람들이 꼭 돌봐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인 분들도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분들은 아주 단순한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보다 오히려 잘 견디고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보호장업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 아주 쉽고 반복적인 일은 보통 지겨워서 일반인들이 잘 못하는데, 이런 분들은 오히려 꾸준하게 그런 일을 잘 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되겠지만 일부 환자들은 이제 조현병과 같은 주요 정신질환이 발병한 이후에 만성적인 퇴행을 보입니다. 그래서 음성 증상이 현저하고 심각이나 망상 같은 증상들도 아직 많이 남아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회로부터 고립돼서 타인에 의해서 좀 의존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장기간의 입원이나 혹은 거주시설에 계실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분들조차도 어떤 기초생활훈련, 일상생활 능력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쳐 드려서 더 나빠지지 않게 하고 그 수준에서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보통 이렇게 네 가지의 서로 다른 그 과정을 겪게 되고요. 우리들은 환자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목표를 좀 달리해서 재활 치료를 하고 회복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나 정신과 상담 같은 것은 사회적 기능을 잘 하시는 분들한테 정기적으로 제공하면 되겠고, 사회적 기능에 손상이나 심각한 손상이 있는 분들은 재활 서비스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보살핌과 관심을 지속적으로 좀 필요하게 되겠고요. 만성적 퇴행을 보이는 분들은 다른 분들의 보살핌과 관심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 좀 수용을 해서 이분들이 그래도 장기적으로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겠죠. 이런 환자들의 예후, 치료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우리가 몇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일단 일찍 발병하면 좀 예후가 나쁘고요. 또 환자의 가족들에게 정신질환의 병력이 있는 경우, 가족력이 있는 경우도 좋지 않고요. 환자들이 주로 음성 증상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예후가 나쁩니다. 그리고 급성 증상으로 아주 심한 고통을 받다가 병 상태가 빠르게 악화되는 경우도 안 좋고요. 제대로 된 치료가 받지를 못하고 장기간 흘러가면 예후가 나쁩니다. 특히 발병했을 때 빨리 치료를 해야 됩니다. 발병을 하고 한참 있다가 상당히 기능이 떨어지고 증상이 악화된 다음에 치료를 받으면 예후가 좋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알맞은 약을 너무 많이 먹어 용량이 너무 세도 부작용이 심각할 수 있고요. 알맞은 양을 적절한 용량으로 잘 치료받지 못했거나 또 약을 먹지 않는 경우에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린 나이에 병이 발병하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발병을 하면 빨리 치료를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고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회복이 돼서 재기하는 과정에 환자들은 일단 이러한 심리적인 변화를 갖게 됩니다. 일단 자기 인생에 대한 희망, 병의 회복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는데 이때의 희망은 과잉된 희망이 아니고요. 과거에 제일 잘 나갔던 시절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희망이 아니라 이 병실을 갖고 현실을 이해한 그 수준에서의 어떤 가능한 상태에 대한 희망을 말합니다. 그리고 병에 대한 지식, 병의 대처 방법에 대한 지식, 재활 서비스 이용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을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지지적인 인간관계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의 지지를 구하게 되고 동료의 지지를 받고 이 자조 모임이라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 당사자분들, 가족들이 자기들의 입장을 제일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한테 도움을 주면 당사자, 먼저 경험한 당사자나 가족으로서 다른 가족들한테 도움을 주면 그것으로 인해서 도움을 주는 것 자체가 자기한테 또 도움이 됩니다. 이런 자조 모임을 통해서 좋은 지지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환자나 당사자가 어느 정도 자기 인생에 대한 선택권, 자기 결정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시고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존중을 받아야 돼요. 전문가가 물론 뭐 의료적 치료에 대해서 환자가 마음대로 한다고 할 때 그거를 동조할 수는 없지만 자기 인생에 대한 어떤 선택이나 자기 인생 목표를 설정하는 데는 공감해주고 그런 인생 목표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줘야 되고 존중해주고 낙인과 차별을 없애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다양한 재활 서비스가 제공이 돼서 환자한테 필요한 사회기술 훈련, 또 직업 훈련, 또 사례관리 서비스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제공이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본인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활동에 참여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직업활동이나 다시 뭐 공부를 한다거나 또 뭐 자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한다거나 또 종교활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희망을 갖고 자기 병에 대한 지식을 갖고 치료나 재활 서비스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고 지지적인 인간관계를 만들고 스스로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다양한 재활 서비스를 꾸준히 받으면서 의미 있는 사회활동에 참여하면 굉장히 나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직업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업을 가져서 돈도 벌고 그거 갖고 자기 취미 활동도 하고 가끔 맛있는 것도 먹고 부모님한테 뭐 그래도 명절 때 조금이라도 용돈도 좀 드려보고 그다음에 자기가 번 돈으로 자기 약도 사 먹고 이렇게 하면 자존심 그 당사자들의 자존심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그런 예우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양호한 사회적 기능을 갖느냐, 약간의 손상이 있느냐, 심각한 손상이 있느냐, 만성적 퇴행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가족의 일원이 해야 될 일이 좀 다르죠. 그래서 양호한 사회적 기능을 보이는 환자한테는 보살핌과 격려를 표현하고 스스로 욕구를 표현하도록 권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 소량의 적절한 약을 잘 복용하도록 돕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약간의 손상이 있는 환자들한테는 환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재발을 방지하고 이 가장 알맞은 치료법, 재활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대치를 좀 조정을 해서 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그런 면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겠죠. 심각한 손상이 있는 분들은 일상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가 돌볼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어느 정도 사회 교류는 될 수 있도록 또 보호작업장에서 그래도 일은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거를 도와드려야 되겠고 만성적 퇴행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일상생활이라도 잘하고 너무 사회적으로 고립돼서
이 사회에서 완전히 열애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다른 분들이 아주 적극적인 개입과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복의 희망을 가지려면 일단 환자가 병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자신이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이 부족한 사람은 자기가 병을 앓고 있다고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치료나 약을 먹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고 보니까 재활치료도 필요 없고 또 자신한테 병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믿지 않습니다. 만약 가족 중에 이러한 사람이 있다면 왜 그러한 이렇게 병을 본인이 있다고 인식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좀 잘 살펴보고 도와주고 이런 병식을 갖도록 좀 설명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정신장애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 자존심 상해서 못 봐드리는 분들도 많고 또 약을 먹으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약 먹기 싫어서 자기 병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 정신병리에 푹 빠져 있어서 그러니까 망상이나 환청이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망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병식을 안 가지는 분들도 있고 또 가족 중에 나만 이렇게 정신장애가 돼서 또 부족한 사람이 되는 것이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병식을 안 갖고 있는 상황이 어떠한지를 잘 좀 살펴보시고 그리고 병식을 갖게끔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 좋겠죠. 윽박 지르거나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왜 병식을 갖고 있지 않은지를 잘 이해한 상태에서 환자가 현실적으로 병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환자의 병에 대한 인식을 높이려면 굉장히 개방적인 태도,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좀 얘기도 시켜보고 개방적으로 들어주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고 스스로 자신이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그 다음에 명백한 현실적 사실을 비교하고 대비시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발병 전과 후 혹은 약 복용 전과 후에 달라진 상태에 대해서 그런 아주 확실한 명백한 현실적 사실을 비교하고 대비해서 설명을 해주되 감정에 치우쳐서 환자를 윽박지르거나 이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 환자가 어떨 때는 오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 환자라는 사실 때문에 환자를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준호는 2살밖에 아니며 아직 말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루는 외식을 나가서 아빠가 준호에게 오므라이스를 시켜줬어요. 그러나 몇 숟갈 후 준호가 더 이상 안 먹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너 왜 먹고 싶다고 해놓고 안 먹니? 이 쌀을 재배하느라 농부 아저씨를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지 알아? 너 이런 식으로 밥 안 먹고 먹고 싶다고 해서 시켜줬는데 남기는 거는 잘못하는 거야. 그래서 야단을 쳤다는 거죠, 엄마가. 그랬더니 어린 아기인 준호가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애가 이제 음식을 잔뜩 남겼으니까 음식을 남기는 것이 싫었던 아빠가 남아있는 오므라이스를 먹고 한 숟가락을 먹으며 얼굴을 찌푸리면서 야, 애한테 뭐라고 하지 마. 음식이 좀 상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환자들, 우리의 아들, 딸들이 정신장애라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정신장애로 치부해버려서 오해를 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분들의 얘기가 옳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개방되고 좀 편견 없는 마음으로 일단 그분들의 얘기에 귀 기울여주고 잘 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불필요한 갈등과 마찰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환자는 하루 종일 잠만 잔다. 저 정신 못 차리고 게으른 녀석. 그게 이제 증상이나 약물의 부작용으로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제 부모님이 나를 해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적대적인 경우 그것이 부모님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증상, 환청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환자가 당신한테 뭐 공격적이고 폭력적이면 이것이 나한테 증오나 적개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증상을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찾지 못하거나
자신을 보호해야 된다. 피해망상이 너무 심해서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느낌 때문에 주변에 대해서 그렇게 폭력적이고 공격적일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야, 밥 먹어라. 야, 좀 나가서 운동이라도 좀 해라. 야, 제발 좀 그 이불이라도 좀 개라. 뭐 이런 당신의 말에 반응이 없을 때 일부러 안 들리는 척하고 게으른 게 아니라 환자의 음성 증상 때문에 의욕이 없고 무감동하고 무기력해서 이런 음성 증상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가족이 거의 집에 없고 다 나가버려. 환자를 돌보는 책임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제 엄마 혼자 환자를 돌보고 있고 다른 가족들이 다 없을 때 이것이 나한테 독박을 씌우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직면해야 될지 모르고 불편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입견을 갖지 말고 잘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알아야 해결을 하죠.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서로 터놓고 얘기해서 해결하시는 쪽으로 가셔야지 그렇게 선입견을 갖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또 회복된 환자들의 사례를 많이 접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족 모임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시고 서로 위안을 얻는 것이 중요하고 좀 좋아진 사람을 통해서 희망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위인들이 정신질환자였음을 알려주고 또 환자들이 읽을 수 있는 회복수기 같은 것들도 같이 보시고 또 환자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카페, 자조 모임 이런 것들도 좀 참여해 보시고 주변의 환자들 중에 모범적인 사례들을 또 서로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희망을 갖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재발을 했다고 해도 100%다 비정상적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자가 건강한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가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이상한 얘기들이 질병의 특성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어요. 또 보통 사람들처럼 배우고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환자한테 최선을 다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정신병으로 영향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다 비이성적이고 비현실적이진 않다는 거죠. 그리고 환자들의 행동과 습관을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왜 그렇게 행동을 했냐고 좀 물어보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 환자들의 말이 이치에 맞지 않으면 끈기 있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또한 환자의 요구사항을 무시하거나 비웃지 않고 현실적으로 대비하면서 끈기 있게 그 이유를 설명하면 환자들이 그래도 건강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듣는다. 또 규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관계를 유지하고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돕는다. 환자들이 그 음성 증상 때문에 아침에도 늦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 세수도 잘 안 하고 밥도 그냥 아무 때나 먹고 밤에는 안 자고 게임하고 담배 많이 피우고 뭐 이런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면 정말 부모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화가 나죠. 그래서 환자들이 일상생활을 잘하고 사회기술이 좀 갖춰지고 약도 잘 먹고 이런 것이 필요한데요. 그런 것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곳이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곳입니다. 항상 저희들을 이용하시고 이런 쪽으로 도움이 되도록 같이 상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활치료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또 더 나가서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이런 분들이 환자를 위해서 하나의 치료팀을 다학제 치료팀을 만들어서 포괄적인 서비스를 환자한테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정신보건에서 일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전문가가 아니라 이런 전문가들이 팀을 이루어서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맞은 치료법을 또 재활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의사를 일단 선택하셔야 되는데 좋은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환자의 얘기를 들어주고 환자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고 또 치료법과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고 그 다음에 필요할 때 환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소개하고
이런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소개해주고, 그다음에 다른 의견을 구할 때도 마다하지 않고, 또 환자 요청에 의해서 다른 병원이나 국민 정신병원으로 의뢰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좀 개방적인 의사가 좋은 의사고, 설명을 잘해주는 의사가 좋은 의사고, 무슨 약을 먹는지 무슨 부작용이 있는지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는 의사가 좋은 의사. 그리고 현명하고 정보에 능통한 사람이 능통하셔야 가족들이 도와줄 수 있는데, 그 또 병동 책임자는 특수한 상황일 경우에 환자의 주치의를 바꿀 수도 있고, 또 항상 비싼 치료비가 양질의 치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와 의사의 관계는 굉장히 예측 불가이며 매우 개인적인 관계이고요. 정신과 의사가 환자의 삶을 이해하고 약물이 반응을 보이는 데는 때때로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의사를 빨리 성급히 바꾸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환자의 재활 계획 구상에 좀 도움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의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재활 계획 수립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은 의료적인 것과 사회복지 서비스 두 개 다 필요한 것이겠고요. 환자가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이를 의료진한테도 알려서 의료진이 그것을 이해하고 환자나 가족들의 요구에 맞출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게 필요하고, 그렇지만 그러한 요구는 현실적이어야 돼요. 환자의 기능과 능력에 맞는 그런 현실적인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료 서비스 자체가 재활 서비스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돼요.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하루 종일 자야 된다면 사회복지 서비스,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죠. 또 재활 서비스를 위해서는 지금 환자가 어, 그 환청이나 그 망상은 없지만 좀 우울한 상태이고 자존심이 너무 떨어져 있다면 의료 서비스에서 항우울제도 제공하고 또 그런 상담도 좀 해서 환자가 그런 재활 서비스에 더 긍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의료 서비스와 이런 사회복지 재활 서비스는 맞물려 돌아가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다. 이렇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다른 재활을 위한 뭐 여러 가지 자원들이 많죠. 일단 병원에서 증상 조절을 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약물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지만, 그 이후에 지역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좋아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보건센터에서 사례관리도 받고, 재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여러 가지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도 하고, 지역사회 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 서비스도 제공을 받고, 필요하면 주거시설에서 가족과 떨어져서 지내볼 수도 있고, 또 납병원에서 여러 가지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자원들을 아주 긍정적으로 다양하게 이용해서 환자들이 계속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다면 분명히 회복의 길로 가서 희망을 찾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을 들으시고 회복과 재활의 개념을 좀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 환자들이 어떤 상황인지 잘 판단해 보셔서 현실적이고 수용될 만한 수준의 목표와 기대를 정하여 그쪽으로 한번 노력해 보시고, 관련 정신보건 및 재활 전문가들, 의사, 임상심리사, 사회적 복지사, 정신보건 간호사 이런 분들에 대해서 더욱 많은 정보를 얻고 자신이 필요한 점을 이제 당당하게 요구하시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서비스하고 연결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좋은 서비스를 받고 치료가 되고 재활이 되고 회복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